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54살이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남편 동철이와 함께 시골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지쳤던 저희는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닭도 몇 마리 키우면서 말입니다. 동철이는 성실한 농부가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26년 동안 살아온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9월만 되면 동철이의 표정이 달라져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어봐도 동철이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요. 교사 생활 30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길러진 직감이 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다르답니다. 9월이 되면 동철이는 꼭 혼자 어딘가를 다녀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시내에 볼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내에서 뭘 하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사야 할 게 있어서. 하지만 사온 건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동철이는 평소에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9월이 왔습니다. 동철이의 표정이 또다시 어두워졌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벌써 그때가 됐나?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9월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아들 지훈이도 눈치를 챘나 봅니다.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내려오는데 이번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던 아들이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결혼 생활이 26년이나 되니까 서로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동철이에게는 저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도 매년 9월이 되면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말이죠.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의 한 조각쯤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의심이 저희 가족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저희 집에는 별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어요. 동철이가 3년 전에 길에서 주워온 녀석입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워낙 귀여워서 결국 키우게 되었죠. 별이는 평소에 얌전한 고양이예요. 낮에는 주로 마루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쥐를 잡곤 하죠. 그런데 9월 들어서부터 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 동철이가 심어놓은 감나무 아래를 계속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을 만들려나 싶기도 했고요. 별아, 거기 말고 다른 데서 해.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그 자리를 팠어요. 앞발로 흙을 파내면서 야옹야옹 울어댔죠. 평소 조용하던 별이가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철이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별이가 감나무 아래를 자꾸 파는데 왜 그런 걸까요? 동철이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쥐라도 묻혀 있나 보지. 고양이 본능이니까 내버려둬.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이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보면 그 자리가 파헤쳐져 있고 별이는 그 옆에서 불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건 별이가 파는 위치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리만 계속 파더라고요. 반경 50cm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고양이가 단순히 화장실을 만들거나 쥐를 찾는 거라면 이렇게 한 곳만 고집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마루에 나와 있는데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애절한 울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별이가 또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더 기이했어요. 별이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찾는 거니? 저는 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앞발이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동철이에게 다시 얘기해봤어요. 별이가 밤새 그 자리를 팠어요. 뭔가 이상해요. 동철이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자리 시멘트로 막아버릴까? 왜요? 뭐가 묻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양이가 자꾸 파니까 보기 흉하잖아. 이상했습니다. 평소 동철이는 별이를 무척 예뻐했거든요. 별이가 마당을 조금 어지럽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왜 갑자기 시멘트로 막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별이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더 집요하게, 더 간절하게 땅을 팠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 땅 밑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30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별이의 행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고양이 본능이 아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훈이가 추석 때문에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서울에서 전화했을 때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훈이도 느꼈구나. 저도 걱정이에요. 지훈이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익숙하죠. 그런 지훈이가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둘째 날 오후, 지훈이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컬러 사진이긴 한데 많이 바랜 상태였죠. 어디서 찾았어요? 아빠 방 서랍에서요.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철이가 어떤 여성과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제가 아니었어요. 동철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옆에 있는 여성은 아마 20살 정도였을 것 같았습니다. 둘이 아주 친밀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뒤쪽에 뭔가 써 있어요. 지훈이가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동철이의 글씨로 은별, 1999년 여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1999년이면 제가 동철이와 결혼한 다음 해였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동철이는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엄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지훈이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구나 은별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요. 저는 사진을 들고 동철이를 찾아갔습니다. 동철이는 마당에서 별이가 판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여보, 이 사진이 뭐예요? 동철이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찾았어? 지훈이가 당신 방에서 찾았어요. 이 은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철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옛날 제자야. 그냥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제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밀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별 뜻 없어. 그냥 추억이니까. 동철이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제자와 찍은 사진이라면 왜 숨겨뒀을까요? 더구나 결혼 후에 찍은 사진인데 아내인 저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다른 관계는 아니었고요? 미정아, 왜 이런 걸 캐묻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동철이는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단순한 제자 관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억지로 알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빠가 요즘 그 고양이 파는 자리를 자꾸 신경 쓴다는 거예요. 지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동철이는 별이가 땅을 팔 때마다 불안해했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혹시 그 자리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서울로 올라간 후 저는 혼자서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은별이라는 여성의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동철이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별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가고 있었죠. 동철이가 흙으로 메워놔도 다음 날이면 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별이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어때요? 안 돼, 마당이 엉망이 되잖아. 동철이의 거부감이 너무 강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양이 하나쯤 이해해 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철이가 시내에 나간 사이에 저는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별이가 파놓은 구멍은 이미 30cm 정도 깊어져 있었어요. 별아, 뭘 찾고 있는 거야? 별이는 제 말에 야옹하고 울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별이를 도와서 파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큰 숟가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흙을 퍼냈어요. 별이는 제 옆에서 지켜보며 간간히 야옹거렸죠. 50cm 정도 팠을 때였습니다. 숟가락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돌인가 싶어서 손으로 흙을 치우니까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것이었어요. 녹이 좀 슬었지만 그럭저럭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별이는 상자를 보더니 만족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너무 낡아서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군데군데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철 오빠, 미안해요. 잊지 말아주세요.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목걸이는 은으로 만든 것 같았는데 펜던트에 은별이라고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사진 속 그 여성의 물건이라는 거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왜 이런 물건이 저희 집마당에 묻혀 있는 걸까요? 동철이가 묻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저는 급히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편지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잉크가 번져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몇 줄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철 오빠, 저는 떠나야 해요. 오빠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빠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철이와 은별 사이에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동철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동철이는 상자를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찾았어? 별이가 파던 자리에 묻혀 있었어요. 은별의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동철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정아, 내가 설명할게. 정말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우리 집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또다시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요? 하지만 동철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동철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얼마나 아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이 마을에서 40년을 사신 분이니까 혹시 은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장님, 20년 전쯤에 이 마을에 은별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았던 적 있나요? 이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최은별 말이지? 있었지. 20살쯤 된 아가씨였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응, 1999년 가을이었나? 그때 이 마을에 몇 달 동안 머물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진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999년 가을이면 지훈이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그런데 그때 은별이 이 마을에 있었다고? 왜 이 마을에 왔었나요? 그것도 정확히는 몰라. 서울에서 온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어. 어떤 사정요? 글쎄, 임신한 것 같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신이라니? 확실해요? 아가씨가 배가 불러 보이더라니까. 그런데 남자친구는 안 보이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은별이 임신한 상태로 이 마을에 와서 몇 달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동철이와 제가 결혼한 직후였다. 혹시 은별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동철이는 아닐까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은별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아닐까요? 저는 동철이를 다시 추궁했어요. 여보, 은별이가 1999년에 이 마을에 와서 살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동철이가 또다시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장님이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였다고도 하더라고요. 동철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번엔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미정아,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 왜요? 뭐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은별의 아이가 당신 아이예요? 그런 게 아니야. 동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동철이가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동철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알아낸 게 있어. 지훈이에게 이장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줬어요.
지훈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엄마,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동철이가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장님께 물어본 게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 댁에서 뭔가 파냈다더라. 그 옛날 사라진 은별이 얘기를 캐묻더라고.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26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거든요.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이렇게 괴로운 줄도 몰랐고요. 결국 마을에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20여 년 전 실종된 여성과 관련된 물건이 발견됐다고 말이죠.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마을 전체가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동철이의 얼굴은 이미 체념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한동철 씨, 최은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동철이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98년부터 1999년까지요. 제가 동철이와 결혼한 게 1998년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철이는 저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었죠. 결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셨다는 건가요? 잠깐이었어요. 금방 정리했습니다. 최은별 씨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지훈이한테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럼 최은별 씨는 어디로 간 건가요?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1999년 9월이었을 거예요. 9월, 바로 동철이가 매년 우울해하던 그 시기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경찰은 저희 집마당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다행히 다른 건 나오지 않았어요. 한동철 씨, 최은별 씨 실종과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본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저와 동철이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정확히는 제가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동철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미정이한테 상처 줄까 봐서. 26년 동안 속인 것도 상처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별과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동철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미정이만 사랑해. 그런데 왜 매년 9월마다 우울해져요? 은별이 떠난 나를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철이도 힘들었겠다 싶었거든요. 자신의 아이를 찾지도 못하고 살아왔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은별 씨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죽었을 줄 알았던 은별이 살아있었다니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외국에 있었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고 직접 찾아왔어요. 저와 동철이는 급히 경찰서로 갔어요. 20년 만에 보는 은별은 여전히 예뻤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정 선생님. 동철 오빠 부인이시죠? 은별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상하게도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캐나다에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죠. 아이가 살아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동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딸이에요. 은지라고 해요.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지훈이한테 이복 누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은별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결혼한 걸 알았거든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편지와 목걸이는 왜 묻어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줄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마당에 묻어두고 떠났죠. 연락은 왜 안 했어요? 오빠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잊혀지고 싶었어요. 동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은지는 나를 알까? 아니요. 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은지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은별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렸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 동철이를 사랑했었나요? 은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떠나지 않았겠죠. 아마 제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은지 아빠로만 생각해요. 더 이상 다른 감정은 없어요. 은별이 돌아간 후 저희 집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동철이는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지훈이가 급히 내려왔어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엄마, 정말 누나가 있어요? 그런 것 같구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은별 씨와 그 아이가 결정할 문제야. 지훈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누나가 생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며칠 후 은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지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가족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와 남동생도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서울에서 은별 모녀를 만났어요. 은지는 정말 동철이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은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동철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지훈이와 은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둘 다 대학생이라 공통 관심사가 많았나 봐요. 형, 아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게 불러.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늘어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철이가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은지를 받아줘서.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정말요? 응, 26년 동안 숨기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 집에 도착해서 별이를 봤어요. 별이는 더 이상 그 자리를 파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모를 뻔했어. 별이가 야옹하고 울더니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이가 그 자리를 판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은별이 묻어둔 편지와 목걸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모든 걸 알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상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바르게 살아온 제 인생이 흔들린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요. 은별과 은지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안부는 묻는 사이가 되었죠. 동철이는 이제 9월이 와도 우울해하지 않아요. 대신 은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요. 2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별이가 그 자리를 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동철이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아프지만 거짓 위에 쌓인 행복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별이는 지금도 가끔 그 자리 근처를 돌아다녀요. 하지만 더 이상 파지는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